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중간고사를 목전에 두고 있을 거니까 중간고사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확률과 통계부터 전문화 한번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23번 문제 보시면 n파이 2가 25를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중복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의 r제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은 금방 나오죠. n파이 2니까 결국 n의 제곱이 25가 되어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 문제 볼게요. 네, 24번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항 정리의 전개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에 a의 n-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그마 d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이항 정리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일반항에 대해서 그냥 묻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일반항을 잘 살펴보시면 언제나 앞쪽에 복잡한 지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변수와 상수가 있으면 보통 이제 바꾸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2a 플러스 x의 5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이 녀석에 전개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전개식의 일반항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R에 2a의 전체 5-r제곱 곱하기 x의 r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x 세제곱의 개수가 640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r 대신에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3에 곱하기 2의 제곱에 a의 제곱이 결국 64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간단히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10이니까 0 하나 없애고요. 4죠. 그러니까 이제 a의 제곱은 4를 약분하면 16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이번에도 양수 a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정답은 4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5번과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복조합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보통 점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상자에 넣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공이 지금 여러분들 n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가 k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상자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총 8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축소가 되어서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서로 다른 공을 여러분들 다른 상자에 집어넣되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이게 여러분들 K, 파이, N 중복순열과 1대1 대응되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공이 여러분들 같고요. 상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는 이게 K, H, N 중복조합의 수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요 상황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문제 보시면 빨간색 볼펜이 5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이 2자루가 있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문제 말미에 같은 색 볼펜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공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빈 상자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은요 4H5 and 4H2를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여러분들 8C3이죠. 그 다음에 얘가 5C2가 되나요? 그럼 이제 876
나누기 3, 2니까 87에 56, 56 곱하기 10이 되어 정답은 56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관점은 딱 이런 상황이 중복조합과 1대1 대응되긴 하지만 무언가 다른 제약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공식을 바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제 언제나 중복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이 아닌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그냥 제가 이 서로 다른 네 학생을 A, B, C, D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볼펜 5자루, 그 다음에 and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2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은 그 말이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0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똑같이 4H5 and 4H2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관점을 잘 이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26번 문제 볼게요. 26번은 1, 2, 3, 4, 5 중복을 허락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제약 조건이 가나를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조합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언제나 선택 대상을 분할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열 문제 풀 때는 언제나 배열 모습을 상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팁은 언제나 우리가 곱의 법칙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배열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쓸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우선 배열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배열 모습 상상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5자리 자연수니까 배열 모습을 상상하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홀수니까 홀수, 즉 1의 자리 수부터 먼저 결정할게요. 그럼 이제 1의 자리 수에 올 수 있는 것은 1하고 3하고 5 세 가지죠. 그 다음 만자리 올 수 있는 게 만보다 크고 3만보다 작은데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첫 자리가 1이면 만보다 무조건 다 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자리가 3이면 3만보다 다 커지는 거니까 결국 만자리 올 수 있는 것은 1과 2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리가 3개, 중복 허락 5개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얘는요 5에 3승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125가 되니까 이게 750이 나올까요? 네, 보기에 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27번 문제 볼게요. 3점의 마지막 문제고 일단 문제는 이항계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먼저 얘죠. 1 플러스 x의 n제곱인데 얘는 전개식까지 전부 다 암기하는 게 맞아요. 전개식이 n 컨비네이션 제로의 x의 0제곱, n 플러스 1 x의 1승, n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서 n 컨비네이션 n x의 n승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면의 수치 대입법. 그래서 제가 x 대신에 먼저 1을 집어넣을게요. 따라서 이게 2의 n제곱은 nc0, nc1, nc2 점점점 가서 ncn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nc0부터 ncn까지 합은 2의 n승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2의 n승이라는 공식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걔랑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얘 뭐죠?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n개인 부분집합, 즉 자기 자신까지겠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제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즉 이제 뿔마 마이너스를 반복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식을 변변 더하거나 변변 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nc0, nc2, nc4 플러스 점점점 이라는 것은 nc1, nc3,
NC5 플러스 점점점과 같으면서 전체의 절반 2의 N-1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항계수의 성질이니까 전부 다 암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정도 기본 개념 설명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펼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K 대신에 1부터 N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점점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N까지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 아쉽죠?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앞에 여러분들 여기 공석인데 지금 여기에 2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다 더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의 2n 플러스 1 나누기 2니까 2의 2n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 1이 빠진 거겠죠? 그래서 답은 2의 2n승 마이너스 1이 1023이다. 넘어가 주니까 2의 2n승이 1024가 되는데 여러분들 1024는 2의 10승이죠. 따라서 이제 n값은 5가 되어서 네, 정답은 3번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28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점짜리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요? 뭐 도로망 문제? 혹은 최단 경로? 뭐 다 같은 말인데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조합의 활용 예시를 한 4가지 정도 드는데요. 일단 잠깐 얘기해 볼게요. 먼저 1번 조합은 언제 쓰는가 하면 누가 뭐래도 조합의 첫 번째 활용 예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가 결정된 순서 쌍을 구할 때 또 조합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n 컨비네이션 2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b보다 작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활용 예시는요. 종류가 두 가지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할 때 조합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즉 이 말이죠. 한 예를 들어 5팩 나누기 3팩, 2팩 있으면 얘는 결국 A 3마리하고 B 2마리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칸을 5칸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얘를 계산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 5자리에서 A 3마리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5개 자리에서 B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조합을 쓰는 것은요. 언제나 문제 풀 때 선택 대상을 분할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 3번의 관점을 이용하여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기본 개념 설명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한 번 지났던 길을 다시 지나지 말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로에 훼손 상태가 크면은 저는 문제 풀 때 경유지를 설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유지라는 말은 A에서 P를 거쳐 B를 갈 때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들입니다.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여긴 지금 이렇게 설정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A에서 P를 갈 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지 않고는 P를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마찬가지 이제 P에서 B를 갈 때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뭐라 할까? 요 놈을 제가 C1이라고 C2라고 요 놈을요 D1이라고 D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구할 것은 A에서 C1을 거쳐 P를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에서 C1 가는 것은 한 가지 경우죠. 그 다음 C에서 P를 가는 것도 최단 경로니까 갔다가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는 한 가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A에서 C2를 거쳐 P를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봐요.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죠. 그러니까 얘가 A, B,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3C1 써버리자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C2에선 P로 가는 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곱해야죠. 왜? 우리가 이제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거니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죠. 연속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곱의 법칙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P에서 여러분들 B1을 거쳐 B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P에서 B1 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잠깐만,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네,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죠. 그 다음 이제 하나, 둘, 세 개니까 네, 4C, 3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이번에는 P에서 D2를 거쳐 B를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P에서 D2로 가는 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두 가지겠죠? 두 가지 각각에 대하여 이제 하나, 둘이니까 4C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네 가지죠. 그 다음 요게 12가지죠. 따라서 요게 16입니다. 그럼 답은요. 16 곱하기 7 내어서 정답이 112가 나오는데 보기를 보니까 112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숫자보다 답이 크게 나왔으니까 무언가 중복된 게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제약 조건은 한 번 거쳤던 길을 다시 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에서 C2를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요 노란색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A에서 C2를 거쳐 P를 갔다가 다시 D2를 거쳐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A에서 C2로 가는 것은 3C1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가지죠. 1이네요. 그 다음 P에서 D2로 오는 것도 똑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D2에서 B로 오는 게 둘이니까 4C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6, 3, 18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94가 나오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풀겠습니다. A와 B를 포함한 남학생 4명, 그 다음에 C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문제는 원순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 남학생 4명이니까 나머지 남학생 2명을요 A1과 A2로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 이제 C를 제외한 나머지 여학생을요 B1, B2, B3라 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번 조건은 A, B가 이웃하고 그 다음 나번 조건은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웃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치환의 의미인데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학생부터 앉혀볼게요. 그러면 주머니 AB 하나, 그리고 이제 A1과 A2가 원탁에 앉는 거니까 3팩 나누기 3, 그리고 조심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꿈 2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 뭔가 하면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A와 B가 이웃해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A1과 A2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은 C가 여학생과 이웃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B는 이웃해야 되니까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여기인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3이겠죠? 그래서 제가 C를 여기에 앉았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 여학생 3명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이쪽이나 이쪽에 3명이 그냥 한 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2명, 1명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케이스 나눠지니까 곱하기 한 다음에 더하기로 빼야 되겠죠. 먼저 제가 B1, B2, B3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B1, B2, B3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B1, B2, B3라는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선택이 두 가지죠. 2 곱하기 그 다음 여기 안에서 자리 바꿈 3팩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 B1과 B2가 같이 앉고 B3가 혼자 앉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먼저 조편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3C2 곱하기 1C1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조를 요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면 자동으로
B3는 나머지 한 군데 들어가야죠. 그 다음 이제 B1, B2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들끼리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3팩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3팩 더하기 3C2 and 2 곱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두 가지죠. 두 가지고 세 가지죠. 4, 3, 12인가요? 12 곱하기 요게 여러분들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요게 24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24 곱하기 12 해주면 48 되고 24가 되니까 정답은 288로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이제 30번 풀고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4 이하의 내 자연수 x1부터 x4까지 가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먼저 가번 조건 보니까 중복조합의 활용의 대표적인 예시인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번만 가지고 갈피가 좀 안 잡히니까 나번 가지고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나번에서 x1과 x3는 홀수라고 했고 x2와 x4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x1을 2a 플러스 1로 둘 것인지 아니면 2a 마이너스 1로 둘 것인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2a 플러스 1이라 둔다면 a에 0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2a 마이너스 1로 둔다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1부터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x2와 x4가 짝수니까 전 또 이제 x2를요 2b 플러스 2로 둘지 아니면 2b로 놓을지 선택해야죠. 2b 플러스 2가 둔다면 b에 0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2b라고 둔다면 b에 1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음이 아닌 정수니까 아무래도 1보다는 0이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지우고 가번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1과 x3가 홀수니까 2a 플러스 1 짝수니까 2b 플러스 2 2c 플러스 1 2d 플러스 2가 3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하고 2하고 1하고 2니까 결국 전체 6이 빠지는 거죠. 6이 빠져서 28이 될 것 같아요. 나누기 해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값은 14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자, 봐요 여러분들. 다시 제가 x1을 2a 플러스 1로 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1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2a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1을 빼주니까 2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3이 되고 나누기 해주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2분의 13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6.5가 되는 거니까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제가 x2를 2b 플러스 2라고 둔 거죠. 그럼 이제 2b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4니까 2를 빼줄게요. 2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게 2를 빼주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b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6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의 범위도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죠. 네, 여튼 A, B, C, D 전부 다 숫자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또 지운 다음에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정리했을 때 이렇게 생긴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숫자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전부 다 6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4H14라고 쓴다면 얘가 답이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4H14라고 하는 것은 그냥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0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걸 빼야 되겠죠? 안 되는 걸 빼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6보다 큰, 그러니까 7 이상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7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맥시멈 7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쵸? 7, 7, 0,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 얼마 얼마 얼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분할해 볼게요. 사건을. 그러니까 뭐랄까? 별이 7보다 커지는 경우가 한 개인 케이스와 7보다 커지는 케이스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분리해서 사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 이상인 게 두 가지인 케이스는 네,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 7, 0, 0이죠. 그럼 이제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두 종류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 계산할 수 있죠. 4, C,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보다 크고 같은 게 한 개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뭐 할까? 일단 먼저 A, B, C, D 중에 누가 7보다 클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 고르겠습니다. 4, C, 1이라고 쓸게요. 조금 칸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나머지 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A가 7 이상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4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7 이상이고 이제 B하고 C하고 마찬가지 0보다 커 나왔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을 먼저 빼주니까 4H 14에서 7을 빼야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럼 이게 4H 7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여러분들 이게 10C 3이죠. 그럼 이제 10, 9, 8 나누기 3, 2, 하나가 되니까 요게 4가지고 얘가 3가지여서 120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120가지인데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생기죠,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지금 7보다 커지는 숫자가 한 개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A가 만약에 제가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B, C, D 중에도 7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이게 8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기는 거지만 얘가 7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0, 070, 007이니까 결국 3C1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C1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117가지예요. 117개 곱하기 4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 117 곱하기 4니까 8이고 6이고 이렇게 되나요? 468? 네, 그래서 이게 468이고요. 여기 6가지죠? 6가지. 그럼 더하면 474가 됩니다. 얘가 여러분들 68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빼주니까 정답은 206가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30번이니까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짝수와 홀수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머지가 같은 놈들을 잉여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수를 2a-1로 둘 때와 2a 플러스 1로 둘 때 얘는 a가 1부터 넣을 수 있고 얘는 a가 0부터 넣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에 조금 집중해서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목전에 두고 있는 중간고사가 훨씬 중요해요. 시험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